제가 며칠 전에 쇼츠로 강추했던 책인데요. 컨셉 오너 수업이라고 일본 사람 호소다 다카이로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경제 경영 그 자기계발서 중에서 일본 사람이 쓴 책들이 굉장히 좀 뭐 내용이 깊이가 있고 좋은 책들이 꽤 있는데 전 이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매력적인 컨셉은 말끝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비전은 말로 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저너리 월드라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를 이제 비저너리 눈에 보이게끔 언어를 어떤 언어로 구체화한다는 건데 소니 같은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런 예를 한 30개 기업의 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중에 뭐 소개하자면 소니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라디오라는 컨셉을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창업자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라는 건 굉장히 크기도 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걸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트랜지스터라는 기술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라디오를 만들자라고 이제 그때 이미지를 만들었고 구차해서 물론 이제 어떤 물건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뭐 자연스럽게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생각한 사람이 선점에서 그 어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빌 게이츠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가장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의 책상에 컴퓨터를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책상에 컴퓨터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가 필요할 것이고 그 운영체제를 나는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어떤 그 비저너리 월드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공을 시킬 수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거기 스티브 잡스 얘기를 나오면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한테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아티스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신들 엔지니어가 아니라 지금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엔지니어들이 그 작품 속에서 자기가 만드는 제품에 사인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애플의 제품은 이건 그냥 어떤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나한테는 특별한 어떤 작품 같은 느낌을 주는 좀 매력을 가지는 상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MP3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먼저 만들었습니다. MP맨이라는 제품이 아이팟보다도 2년 정도 전에 나왔는 제품인데 그 이후로 아이팟이 다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팟의 비저너리 월드는 주머니 속의 천국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천국.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제품은 몇 기가짜리고 뭐 우리 제품 성능이 어떤 게 좋고 어떤 면에서 뛰어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어떤 주머니 속의 천국이라는 비저너리 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제품을 꿈의 제품으로 각인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주 특별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천재들만의 어떤 특별한 기업가만의 영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책에는 비달사순 같은 좀 뭐 개인적인 아티스트의 예도 다룹니다. 그 비달사순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뭐 비달사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업계는 헨리 포드 혼자 바꾼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스티브 잡스 혼자서 혁신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달은 혼자서 현대 미용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인데, 비달사순의 비저너리 월드는 딱 그거 미용도 예술이다. 미용을 새로운 예술로 라는 컨셉으로, 미용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이건 예술이다. 당신은 그 어떤 뭐 미용실을 할 때 그냥 머리만 자르러 온 게 아니라 어떤 그 예술품, 가치 예술을 작품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으로 미용실 그러니까 미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비달사순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에 남는 미용가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만 번들을 놈은 이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못하는 거는 삼류다. 그러니까 말을 번들하게 하는 거는 어떤 뭐 누군가 기업가든 정치인이든 그 말을 하면 검증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 번들하는 말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말만 번들하는 건 정말 이루죠. 뭐 삼류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말도 못한다. 그런 철학도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비저너리 월드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는 그런 사람은 정말 인륜인 거죠. 자기가 가진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언어로, 짧은 언어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혁신을 보여주고 그 혁신으로 인한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쾌던을 가지고 뭐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사람, 우린 왜 쾌던 같은 걸 못 만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쾌던을 왜 못 만드냐라고 하는 거는 평론가들이, 그냥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얘기고, 자기들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문화를 지원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냥 알맹이도 없는 평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쾌던을 왜 못 만드냐. 근데 우리 오징어 게임 만들었잖아요. 오징어 게임 정도의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컨텐츠를 만드는 나라는 정말 미국과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정말 한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넷플릭스만 좋은 일을 시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그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OTT 업체에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그걸 우리 수익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얼마나 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죠. 그런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주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몇 년도 지나서 쾌던 같은 걸 왜 못 만드냐 이러고 있으면, 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쾌던이 못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뭐 어떤 대통령이 왜 우린 닌텐도를 못 만드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닌텐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무튼 또 얘기가 또 이상하게 흘렀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는 가장 또 재밌게 보고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책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컨셉 언어 수업입니다.